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보안 실무. 오늘은 이런 주제로 크게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강의실에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카스처럼 이게 뭐죠? 맥주 카스죠. 카스 맥주 광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거리를 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이게 지금 뭐죠? 이게 그 저작권 관련 뭐 이런 그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는 안 보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죠, 유튜브에서. 카스처럼에 대한 카스 광고죠. 유튜브에서 광고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찾아가지고 카스 광고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뭐예요? 맥주 카스 광고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보안 처음 공부할 때 항상 이거 잊지 말라라고 얘기했었던 사항을 오늘 한번 더듬어 보고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보안을 구축하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네, 크게 세 가지였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안이 이래서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꼭 보안에 관련한 얘기만은 아니고 어떻다 그랬죠?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나 교수님이나 속해 있는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것들이 상호 보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모든 사람을 착하게 만들면 보안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엿듣지도 않고 해코자 할 일도 없고 남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도 않고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더 큰 과한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지도 않고 이런다 그러면 굳이 보안을 취하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실제로요. 근데 이런 인식 개선을 통한 그런 방법들,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어떤 그 기준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먼저 기준이 되는 게 법이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 할 수 있다, 해라,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을 하죠. 경찰 조직이나 계도 조직들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들 구축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스템이죠, 실제로요. 옛날에 비하면 이런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약하게 보여졌었는데, 요즘은 인식 개선에 되게 힘을 많이 쏟고 있는 편이고요. 요즘 최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법 제도도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정말 많은 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 굉장히 많은 법들이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제안이 되었다가 또 상정도 안 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죠. 이런 것들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술적인 어떤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그것들을 막는 거죠. 대표적인 담장을 높이 쌓는다든가 아니면 전기 담장을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어때요? 또 국가 간에는 국방력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들 구축하기도 하죠. 국방력이라고 하는 게 법제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법제도적인 것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슈되고 있는 핵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기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다 관통이 되고 있는데요. 보안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구축할 때 핵심적인 기술이 암호화 기술이다라고 했고요.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살펴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암호화 기술들이 이제 기초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식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인증 프로토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은행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늘 얘기하는 뒤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전자서명, 디지털 서명에 관련한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시스템들은 공인인증 시스템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충분하게 니들, 어떤 주체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는 다른 어떤 인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디지털 서명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되어지죠.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말, 휴대 스마트폰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절차들을 거쳐가면서 최종적으로 화상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상 인증을 통해서 그 단말이 유일한 그 은행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로 인증하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요즘에 사용하기도 하죠. 물론 어떤 은행들은 지금도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그런 형태 같은 경우는 그 은행 시스템의 인증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스마트폰에서 은행 거래를 하다가 다른 스마트폰으로 급히 해야 되는 경우에 그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또 다시 화상 인증을 받아서 넘어오지 않는 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 기계 저 기계 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지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인증 프로토콜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증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건데 좋은 기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체 인증 또 다중 인증이라는 개념으로 LG CNS에서 좋은 글을 하나 올려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이트 참조하셔서요. 확대해 드릴게요. 뭐 그냥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 blog.lgcns.com 이렇게 돼 있고요. LGCNS에 들어와서 보면 인증의 완성판, 생체 인증에서 다중 인증까지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연재 계획으로 좀 다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관심 있는 사람 쭉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런 그림들을 자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어떤 프로덕트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일종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고 뭐 등록을 하고 인증을 하고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어떤 절차로 몇 단계에 이루어질 것, 그런 게 일종의 설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그 프로토콜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거고, 물론 여기는 뭐 여기 나오네요. 바로 등록 프로토콜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게 이제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자주 보시면 이게 인증 프로토콜에도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자주 보시다 보면 실제 내가 적용받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동하는지를 그리는 걸 해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문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적용받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어떤 쇼핑몰도 다 이제 쇼핑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패스워드를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가정하고요. 또는 뭐 메일 주소를 잊은 거야. 메일 주소로 이렇게 아이디를 쓰는 것들도 있죠. 이런 거. 또는 내가 사용하는 은행에서 인증 프로토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한번 그려보는 작업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잊지 말고 한번 요 글하고 같이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 이 기술적 보안의 암호화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암호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대 암호에 있어서는 키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나눠서 공통키 방식, 대칭키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공개키 방식, 비대칭키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게 나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키 관리 기법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암호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혀두시면 개발을 하든 시스템 관리를 하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꼭 알아둬야 되는 현대 기술이고 IT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기술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봤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여기 물음표를 써놨는데 암호화의 디지털 서명이라고 써놨잖아요. 요즘에 이제 뭐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최근에도 잠깐 이슈가 됐었죠. 뭐 디지털 서명이 대단히 잘못된 기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죠. 그래서 그 전자서명에 대한 오해에 관련한 어떤 기사들, 그걸 교수님 영상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은 유튜브에 이게 지금 이 영상이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TV 공중파 TV의 뉴스였는데 그 뉴스를 보면 교묘하게 짜집기를 해서 일반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게 안 좋은 거구나. 그걸 왜 지금까지 썼어? 뭐 이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보안 전문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보안 전문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그 보안 전문가의 말을 그 중간에서 그냥 적당히 자르는 거죠. 적당히 잘라서 기자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 기자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전체적인 주제가 전자서명이 잘못된 거예요. 전자서명이 잘못돼서 이거를 지금 바꿔야 한대. 국회가 그래서 지금 이 전자서명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몇 년 전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 때문에 지금도 전자서명 뭐 하는 게 아직도 있다면서 어떤 은행 지금도 쓴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영상이 있는데 마찬가지 이거를 교수님이 틀어주면 강의실에서는 이거 지금 틀어주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올리면 이게 저작권 위배상으로 나와서 올리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얘기만 전할게요. 좀 안타까운 거는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기자가 추후에 깨달았는지 하여튼 요즘 몇 번을 지금 찾아봤는데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상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도 처음에 구할 때 유튜브에서 구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전자서명에 관련한 외국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녹화 시점에서 이걸 틀면 저작권에 관련된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게 링크를 알려주겠습니다. 링크를 확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자막이 없긴 한데요. 여기 유튜브에 가셔서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잠시 세워두시고 카피를 받아보시죠. 아니면 교수님이 밑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에 대한 외국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후의 영상은 암호에 관련된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보안 제안서의 어떤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것 또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교수님이 협조를 구하고 강의실 안에 수업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강의실에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지금 영상에다가 오픈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필드에 제안서에 담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거 내가 왜 공부하지? 라고 하는 거를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심지어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웹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마저도 그대로 그러니까 제안서 사례,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획득하기 위한 그 제안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안타깝지만 이번 영상에 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요런 영상,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쭉 더듬었어요. 전체적으로 쭉 더듬었는데 이런 거 한번 꼭 해보시라는 얘기고, 이 페이퍼도 한번, 이 페이지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이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달아서 설명하도록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나오는 암호화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번 기회에 암호 기술에 대해서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